부사장님 취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산의 우리 문화의 역사문화 꽃이 피자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것은 백년간병원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라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스토리는 이게 말고 다른 스토리를 이제 과거에 했던 부분을 가다듬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하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준비하면서 시즌2 오늘 강좌는 거의 아마 이제 들어보지 못할 정도의 고대사 부분만 많이 여러분들 들었는데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마 보기 가는 것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완전히 조작됐는지 그 실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요. 문제는 이제 커트 수가 약 100커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든지 아마 지방 강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야, 이게 역사가 단순하게 일본 우리가 일제시대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상고사 당군 정도 이 정도 외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조작해 놨구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실증 자료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배웠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1910년이 무슨 때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경술국치의 해입니다. 일본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먹고 전 세계에 선포한 날이 1910년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자마자 아마 8월인가 9월 정도 먹었을 겁니다. 완전히 먹고요. 이제 이게 보시면 지금 앞에 여러분들 기사는 1910년 11월 기사입니다. 먹자마자 조선 총독부에서 간보가 나오는데 보면요. 그게 어떤 내용이 실렸느냐. 1910년 11월에 간보 실린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글자가 좀 보일 겁니다. 배포 금지라든지 압수 목록에 대한 책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뭐냐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식민지를 삼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자 자체를 바꿔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둔 것이 뭐냐면 1910년 11월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때 대한민국이라 불렀습니다. 대한제국에 있었던 고대 사서 압수 목록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쭉 나오죠. 보면요. 대한 역사라든지 동국 역사 책 이름까지 명시되면서 저 책은 뭘 하라? 압수하라고 조선 총독부 간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책을 또 배포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사설을 공식적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압수하는 그 내용이 간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 1919년 조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싶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1919년 3.1 만세 혁명입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죠. 보면요. 불이 붙는데 자, 일본은 뭐냐면 1910년 바로 먹자마자 한국의 역사책을 수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바로 19년 조금 뒤에 때요. 9년 뒤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행했던 내용을 아주 이제 급작스럽게 어떻습니까? 시도를 합니다. 뭐냐? 완전히 종자를 바꾸는 한국인들, 조선인들 종자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식을 완전히 내리 속에서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그때 내용인데 그때 이제 1919년 3.1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기자가 신문에 낸 기사가 내용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지금도 아마 이제 근대화론을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자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먹고 나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먹고 나서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었다. 그죠?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해 불태워버렸다. 눈으로 확신하셨죠? 먹자마자 1910년 조선 총독부 간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거둬들이는 압수 목록이 떨어집니다. 책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을. 그래요. 제일 먼저 서둔 작업이 조선 총독부에서 서둔 작업이 바로 요겁니다. 한국인들 니리 속에 완전히 역사의식을 지우는 거, 자국의 역사의식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철저히 수색하에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게 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는 뭐냐면 한국의 의식 변화, 한국인들 내리 속에서 역사의식을 빼는 작업을 하는데 보면요. 그 다음이 뭐냐면 1920년, 자, 3.1 만세 혁명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준비했던 카드를 이때부터 꺼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펜수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만들었다. 그거는 1938년 완성됩니다. 그건 저 후대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일제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벌써 조선사의 모든 틀을 준비해가 옵니다. 준비해와가지고 언제부터 3.1 만세 그 혁명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다음인 1920년부터 자기들이 만든 역사 교육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들? 100년입니다. 자, 100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의 현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국사책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한국교과서에도 아마 그 내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볼까요? 그때 쓴 교재가 뭐냐면 심상수학 역사 보충 교재, 아동령과 교수 참고서가 있습니다. 교수 참고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조선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지침이 하나하나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반드시 조선 사람들을 1920년부터 교육을 시키라고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교육,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교육, 명시 자체가 하나하나 책에 아예 책 자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이 되는데 그 언제부터요? 아동들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뭐냐? 1920년 아이들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흐른 교육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다 이거 발표한 겁니다. 1920년부터 교육 들어갔다는 거 언제까지요? 1944년 3월 우리나라 떠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4차 교육년까지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 이 교육을 완벽하게 교육시켜놓고 조선에서 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돼요. 우리의 어른들은 받고 자라났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내용이 뭐냐? 앞에는 원문입니다. 그때 책 교재를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그들이 만든 우리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상고시대를 가르칠 때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조선반도의 영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이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인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명시가 됐죠? 자, 우리나라 역사책에 우리는 고조선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중국의 식민지로. 중국의 뭐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쳐가지고 중국의 속국, 식민지, 중국 땅이었다는 걸 가르치고 한반도 남쪽은 한족이 살게, 우리 사만족이 살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슨 밀접한 관계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일본이 먹었고 한반도 북쪽은 중국이 먹었다는 이 역사 교육을 1920년부터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실정사학요? 아니, 나라 먹고 나서 가르쳤는데 무슨 실정사학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연구도 안 했는데 연구도 안 한 상태에서 다 만들어가 가르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가 실정사학이래요. 무슨 실정사학입니까? 연구도 안 했습니다. 다 교육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유물 발굴해가지고 이 가르친 교육에 모든 걸 끼 맞춥니다. 모든 교육이. 이게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입니다. 역사 교육 내용.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뭐냐면 당군은 제거되고 당군은 아예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기자는 전설이었고 실제 한국의 역사는 이만조선, 중국 사람 이만이 다스렸고 중국의 한사군이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한사군이 물러나간 뒤에 때요 위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무슨 나라? 진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이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빨리 간다면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를 보여드릴 거고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도를 비교해 드립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조선 아동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2020년 100년 후에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30년 조선 총독부가 무엇을 출간하느냐?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출간을 합니다. 책.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사군 외웠죠? 한사군 위치가 어딘지 시험까지 봤습니다. 국사 시험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과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 일본부를 가르쳐가지고 한반도 남쪽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통치했다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 고구려는 침략자라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고구려 편에 어떻게 나오냐?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여러 주변의 나라를 어떻습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침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의 국신은 고주몽이 고구려를 열고 나서 국신은 어때요? 다물입니다. 고조선의 영토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고조선 땅을 차지하고 있던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우리 국사책에는 어떻게 썼느냐? 고구려가 침탈 야욕이 커가지고 주변국을 어떻습니까?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넓혔다고. 이게 국사책, 한국 국사책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디다? 요 지침입니다. 그래서 뭐냐? 강개토항도 나쁜 사람. 왜? 날마다 저 남쪽까지 신라 백제도 침략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자기들이 말하는 신공항우가 우리나라 남부를 쳐들어와가지고 신라를 친히 정벌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다 속국으로 삼았다. 그 내용이 그 교육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임나 일본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의 역사책에는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입니다. 가야는 한국인들 사람의 가야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심어놨던 지금 말하면 그 시대 때 조선 총독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때요? 가야에서 통치했다 이겁니다. 그 교육을 시키라고 그 책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어떻습니까? 모든 내용의 틀을 만든 사람이 세마스 야스카즈입니다. 이 양반이 임나 흠낭사를 만들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건 뭐냐면 이 양반이 임나의 지명,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어디로 끌어들이느냐? 한반도 남쪽에 가야 땅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실제 임나는 어디 있느냐? 대마도하고 큐슈 지역이 임나 쪽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지명이 어디로? 한반도 남쪽 합천이라든지 이쪽에 여러분들 하동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있죠. 순천 이런 쪽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가 원래 옛날 일본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땅도 쉽게 말하면 임나 일본부 땅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인들 후손이에요. 일본인 후손. 자, 이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이 양반은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 서울대학 경성제대라든지 와서 직접 그 교육을 계속 시킨 사람입니다. 나라가 자기들 쫓겨났는데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이 역사를 가르친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서울대 다 이 양반한테 배웠습니다. 광복 후에도. 그래서 지금도 임나와 가야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수도는 처음으로 만주 땅에 있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옵니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오죠. 고구려의 수도는 처음에 만주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장수왕 때 도읍을 남쪽으로 옮겼으며 그때부터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의식 없이 이 내용을 보면 맞지 그러죠? 왜? 나중에 국사책 보여드리겠지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고구려에 대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고구려의 평양 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평양이 어때요? 지금 평양에 장수왕이 천도를 했다고 배웠습니다. 그 시험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어떻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명시를 내렸습니다. 장수왕이 지금의 평양에 도읍을 옮겼다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겠습니까? 장수왕이 왔던 평양은 지금 평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조선 총독부에서 반도사관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려 영토도 어떻습니까?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평양을 어디의 평양? 지금의 북한 평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수왕이 천도시켰다고 그걸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 요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려 부분에서도 고려도 보시면 자, 고려 장성. 여러분들 고려 영토 시험 문제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 온라인 검색해 보시면 고려 치면 고려의 영토가 요리 나옵니다. 위쪽으로 여기까지 천리장성 있죠? 저렇게. 여러분들 천리장성 있는 거 가봤습니까? 천리장성 없습니다, 실제로. 저쪽은 어때요? 저기 지금 주장하는 저 천리장성의 지역은 너무 험준해가지고 장성을 못 쌓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한국의 교과서에 100년이 지났는데 천리장성이 저렇게 쌓였다고 기록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천리장성 없습니다. 왜? 거기는 너무 산이 너무 뾰족뾰족해가지고 장성 자체를 못 쌓아요. 현지를 확인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여기가 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때요? 누가? 일본이 만든 역사 논리
천리장성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과서에 천리장성이 지금 저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산이 너무 험해요. 장성 자체를 못 샀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융관에 어떻습니까? 융관 아시죠, 여러분들? 융관 구성 기억나죠? 자, 융관 구성도 지금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이 끝에 융관 구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국사책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 내용도 누가 가르치라고 지침을 내렸다?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융관이 쌓은 구성은 지금 우리 국사교에 있는 저 천리장 끝부분 저기에 구성이 있을까요? 가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로 그대로 저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가르치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에 대해서는 어떻게다? 고려는 날마다 어때요? 이 힘 빠진 종자기 때문에 뭐다? 금나라,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뭐 볼 거 없다. 고려에 대해서도 뭡니까? 저기는 볼 거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어때요? 속국으로 살다가 망한 나라라고 가르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요리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어때요? 조선 총독부 1920년 아동교육령부터 지침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 지침을 내려가지고 되어 있고, 근세사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세사 부분에서는 책이 참고서가 2권인데, 두 번째 책이 뭐냐면 근세사, 조선 500년을 다루면서 근대 자기들이 조선을 먹기까지 과정을 이 두 번째 책에 담았는데, 결론이 뭐냐? 조선 500년은 당파다가 날마다 쳐 죽이다가 서로 망한 나라가 어때요? 그 나라를 접수를 해가지고 아주 나라를 발전시킨 나라는 누구다?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라는 내용을 이근에 실어서 1920년 어린이들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들부터.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이 교육을 받았든지 이 교육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들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는 뭐다? 일본의 식민지 덕분에 출발했다. 1920년 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저명한 한국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화 학자들이 먼저 보는 텍스트가 이 책입니다. 뭐냐? Offspring of Empire입니다. 이 뭐 뜻이죠? 제국의 자손들. 제국은 누구? 제국의 자식은 누굽니까? 제국은 일본이고 자식은 조선이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요걸 지금 서양의 하버드라든지 미국의 저명한 한국화 학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책이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 책 읽고 나면 결론은 뭐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뭐다? 일본의 식민지 덕분에 저렇게 발전된 나라다. 이렇게 완전히 머리가 굳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1920년 여러분들 이제 100년 후에 한국사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받은 볼까요? 기억하십시오. 100년 전에 일본이 가르쳤던 역사의 틀과 이제 2020년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책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달 기원,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셨죠. 배달에 대해서 배달을 아는데 배달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배달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달.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배달이 없었기 때문에 배달 당군도 인정 안 되는데 배달이 인정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배달이 있었냐고. 배달이, 여러분들 배달민족도 아시죠? 배달의 기수라는 영화도 있을 거 보면요. 근데 왜 배달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다 없어지고 왜 우리 민족이 짜장면 배달민족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우리 역사의 문화,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요. 안 가르쳐 주니까. 개천과 개천이 뭐냐? 개천절이라는데 10월 3일 개천절은 당군 할아버지께서 열었다. 맞습니까? 원래 개천절은 환웅천왕께서 열었던 때가 개천이고 당군 할아버지는 그것을 개성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얻었으면 연 것이 개천이래가지고 고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분은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개천절은 환웅천왕은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신시에 와서 국가를 세웠던 배달의 나라를 세웠던 환웅천왕은 기억을 못하고 당군 할아버지 10월 3일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보면요. 그래서 과연 배달은 건국이 진실일까? 여러분들 진실이라 봅니까? 물론 한방오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18분의 환웅천왕, 배달을 다스렸던 환웅천왕에 대한 업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배달이 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걸 찾아가 보니까 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3일이라는 그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법적으로 이제 막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버리면 할 말 없죠. 왜? 책에도 배달이 못 들어가요.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아예. 자, 이게 대일항쟁기 때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때요, 배달, 환웅, 무궁화, 사천년 이런 내용이 들어간 책은 전부 다 뭐다? 경성지방법원 문서에서 뭐냐? 1928년자를 보니까 전부 다 출판 금지입니다. 압수 목록입니다. 사천년 언급했다. 뭐 환웅을 이야기했다. 배달을 이야기했다. 뭐 무궁화까지 언급했다 하면 어때요? 저 책은 책을 못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경성지방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배달을 지금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대일항쟁기 때 일제했을 때 법적으로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 지금 우리는 당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만주에 갔다. 우리 역사가 만주 쪽으로 연결됐다 했으면 그 책도 바로 출판 불허갑니다. 그래서 뭐냐? 한국의 역사는 되도록이면 뭐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모든 틀을 짜가지고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에서.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군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당군은 항상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개천절 당군 생각하면 지금 마늘 쑥 생각나지 딴 거 없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사람이 EBS까지 출연해가지고 뭘 했느냐? 자, 당군은 신하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앉혀놔놓고 당군은 신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저 고조선 1호 박사가 저런 말 했으면 맞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문헌사료하고 고고학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자, 사료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사료 자체부터 없애버렸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고고학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까지 어때요? 주변에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이 대단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당군 고조선을 근거할 수 있는 모든 배경, 고고학적 자료가 다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한국 교과서가 당군은 신하에서 당군은 근국으로 갔어요. 실제 당군 역사는 근국이라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표기됐는데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의 주류삭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당군을 신하로 다시 쓰게끔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 역사책에는 다시 당군 신하가 등장했습니다. 2007년, 2009년에 어때요? 당군 신하가 아니라 당군은 실제 했어요. 왜? 진주라든지 우리나라 주변에 엄청나게 고조선 청동기 유물이 발굴돼가지고 4,000년 전에 벌써 국가가 형성됐다는 자료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도 어때요?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고조선은 신하라고 가르칩니다. 문헌도 부정하고 이제 고고학도 부정해요. 오직 뭐다? 이 100년 전에 자기들이 만든 빼대 저 자체를 절대로 안 버리려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한길에 20일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당군을 뭘 했습니까? 당군을 언급하면 유사 사입이다. 당군을 언급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유사 사입이로 여러분들 온라인에 가서 당군 이야기 해보시죠. 바로 밑에 댓글 답니다. 당신 사입이 역사, 유사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번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기들이 어떻게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어때요? 몰라요. 1920년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의 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2020년 한국의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부분은 전부 다 북한까지.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다 색깔을 달리 칠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쳤던 거죠, 내용이? 아까 100년 전에 그 책에 가르치라고 그러되어 있죠? 그죠? 북쪽은 진화의 영토라고, 그죠? 밑에는 어때요? 당군이 아니라 거기는 한족들, 원래 사만족들이 그래서 분리해놨던 거예요. 그게 1920년에 가르침에 자기들 지침을 100년 후에 그대로 지금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 고조선은 고조선 당군의 자손은 북한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2020년 역사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은 진실일까요? 자, 뭘 보여드리냐, 여러분들께. 사료를 직접 보여드립니다. 1705년 자료. 자, 동국 역사 총목이라는 홍만종 씨가 쓴 어떻습니까? 역사책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쭉 나와요. 곰과 호랑이, 여기 잘 보십시오. 어디 곰과 호랑이 이야기 나옵니까? 삼국유세에 곰과 호랑이 좀 언급했다고 그게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1700년 역사책에는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면 당군 조선에 대해서 나오고 도읍지가 평양이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여기 쭉 보시면 그때 홍수가 일어났고 여기 보시면 자 볼까요?
자, 홍수에 대한 신다수 내용도 쭉 나오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뭡니까? 백성을 원년, 당군 원년, 무진년에 뭡니까 보면 직접 가르침을 폈는데 뭐랍니까? 교민했는데 뭐다? 편발개수라고 나옵니다. 당군께서 그 시대에 고조선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편발개수예요. 삼국유세에 나옵니까? 이런 스님도 안 써놨어. 근데 이런 스님 안 써놨다고 저기 거짓말입니까? 이런 스님 삼국유사 말고 다른 책, 역사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돼가지고 당군께서 뭐다? 편발개수를 고조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1700년 자료 있고 어때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팽호를 씻겨서 어떻습니까? 그때 물을 다스리라고 이때 중국은 싹 썰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당군께서 자기 아들 부르를 중국에 도산에 보내가지고 뭡니까? 오행치수를 가르쳐가지고 홍수를 극복했다는 기록이 우리 책에 나옵니다. 자, 1700년 자료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지금 한국 2020년 교과서에 당군은 신화로 나옵니까? 한 줄도 안 쓰려고 합니까? 그죠? 자료가 부족해서 안 써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자, 1705년 자료. 자, 1895년 자료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자, 편발개수라는 내용 쭉 나오죠, 보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당군이 어떻습니까? 나라 세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때 물을 다스렸다는 거하고, 그 기록이 뭐다? 기록이 춘천에 있다. 물을 다스렸던, 그때 홍수가 났는데 그 물을 다스렸던, 군년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다스렸던 그 기록 비석이 뭐냐? 팽호의 비석이 춘천에 있고, 그 내용이 김시섭의 시에 나온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이 내용만 고조선에 대한 기록만 실었더라도 지금 당군 신화라고 외치는 한국인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엄연히 우리나라 사서가 살아있었어요. 당군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당군 신화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조선사를 만들기 전에 1920년 우리나라 역사 쓰기 전에 어떻습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왜 저런 기록을 살리지 않고 다 없앱니까? 그죠? 무슨 특권으로 자기들이, 그죠?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1895년 조선 약사 식과라는 책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어때요? 한글이 들어있죠? 이런 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역사책이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전부 다. 다 살아있었고요. 일본이 뭐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924년 자료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뭐예요? 조선 세가호보라는 책인데 여기는 뭐냐? 당군이 47분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1924년 자료. 1924년 자료에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다국에만 당군이 47분 나온다. 뭐 규원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환빠 국뽕들이 외치는 기라고. 그 새끼들 공부 안 하는 새끼들입니다. 수많은 책에 대요. 당군 47대가 다 등장합니다. 왜? 그 책이 있는 줄 몰라. 환당국에 나오기 때문에 규원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위서책이라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책에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 살아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헌책짐을 뒤져가지고 한 3시간을 뒤져가 찾아낸 게 뭐냐면 조선사랍니다. 이게 조선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금덕규 씨가 광복절에 했대요. 1945년 이 책을 썼습니다. 그건 1920년대 이 책을 썼다가 조선 6이라고 썼다가 다시 나온 것이 광복절에 이 책이에요. 이 책. 여기 어떤 내용이 들긴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사책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가 신시 환웅천왕부터 출발했다고 기술을 해놓고요. 1대 당군이고 2대 당군이 부르태자라고 나옵니다. 부르가. 45년 역사책이에요. 외상으로 10만 원 주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지금 빨리 갚아야 됩니다. 자, 이런 1945년 나온 책제에도 신시 배달이 존재하고 당군이 1대 당군, 2대 당군까지 쭉 이야기 나오면서 돼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도표가 나중에 이런 거 보고 가시죠. 우리 당군에서 나간 종족이 뭐냐면 여러 종족이 나옵니다. 예맥족이라든지 숙신, 음루, 말갈, 뭐 이런 여진족, 금나라, 청나라가 전부 다 떼요. 당군 조선의 맥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1945년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지금 어때요? 인터넷에 저런 내용을 하면 뭐라죠? 바로 국뽕 한빠놈들이 주장하는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제중국 한국 독립당 여러분들 자료 보셨죠? 보면요. 1936년에 뭐냐면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길러냈던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 역사의 출발은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런 꼭 아셔야 계속 인용해야 될 게 뭐냐면 임시정부에서 말했던 3.1 선언문입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역사를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국통이 내려왔다고 나옵니다. 뭐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보면 왜? 그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의 역사가 아닌데 누가 그걸 진실의 역사로 만들어가 가르치려 했다?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100년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배워가지고 이 틀을 안 벗어납니다. 자, 우리 어때요? 조수왕 선생은 우리 역사에 한국이 뭐다? 한국은 원래 황국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용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신채호 선생은 고조선이 세계로 나뉘어 다스렸다. 이까지 내용 나옵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여러분들이 배웠는 한국사에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역사가 한 줄이나 실렸습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우리 역사가들이 가르치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배운 우리 역사책에는 한 줄도 안 실렸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군은 그냥 신화를 만들어버렸죠. 그다음 정인보 선생, 그분이 역사책 어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당군 기자조선 다 가짜다. 원래 당군은 부여 고구려로 갔다. 여러분 이 책도 번역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역사의 맥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그 시대 때 살았던 역사가들이 우리 역사의 맥을 다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동광지를 내가지고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계속 그 시대 때 역사의식을 일으켰는데 안창호 선생이 가장 강조한 분이 누구냐? 누구지 아시죠? 당군입니다. 당군. 안창호 선생이 가장 강조한 것은 뭐다? 당군에 대해서 당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당군 성조에 대해서 창가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자, 이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보면요.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고고학에 대해서 하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뭐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느냐 하는데 잠시 여러분들 고고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고조선금인 비파형 동금하고 세형 동금인데 분포도가 요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 지역입니다. 중국은 저는 금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만 나오면 저걸 가지고 저게 고조선 영토라고 주장하면 어때요? 우리 고조선은 남북한이 안 갈라집니다. 왜? 또 남북 다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는 뭡니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청동기 시대 어느에서 보면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고인돌인데 고인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쪽 전남 지역 보십시오. 이쪽 지역하고 새까만 게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그런데 우선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고조선을 등재를 해놨습니다. 박물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인돌 도록 하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록. 고인돌 사진 도록집 하나가 안 나옵니다. 가보면 뭘 했느냐? 절대로 고조선 이야기 안 해놓고 청동기 시대 유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유물은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다 증명해 줍니다. 다 증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때 여러분들 옛날에 초기 겨울 당군 조선 시대 때 어떻습니까? 이 가슴에 걸었던 하늘의 제사를 모실 때 가슴에 걸었던 단유 조문경 그 모양이 때 거칠돼 가지고 여기 보면 유를 구멍을 2개 뚫었죠. 여기다가 끈을 끌어가지고 목에 걸고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천재를. 그때 어느에서부터 그때 유적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까지요? 연해주 저 요동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럼 그럼 중국은 이 동경을 썼느냐? 중국은 이런 동경을 안 썼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고고학적으로 뭐 증거가 없어서 당군 조선을 못 밝힌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단유 세문경 뒤에 가보겠습니다. 세문경은 더 기가 찹니다. 아시죠? 국보입니다. 자, 21cm 안에 13,300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도 이걸 그리려면 컴퓨터로서 몇 개월 작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2,500년, 3,000년 전에 21cm 안에 때요. 13,000개를 그렸습니다. 그걸 그려가지고 때요. 주물을 떠가지고 어때요? 찍어낸 거울이에요. 저것도 가슴에 거는 용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국보까지 나오는데 자, 그 단유 세문경이 분포하는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의 저 중심부까지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 거울 안 썼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오겠죠. 저 거울이 나오는 지역은 뭐다? 옛날 고조선 문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국의 역사하고 일본의 역사 초기 역사를 쓴 책을 싹 수배해가지고 보시면 한 사람도 일본 초기 역사에 고조선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학자도 주장 안 하고 우리나라 학자도 주장 안 합니다. 유물은 셌는데
유물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양쪽 국가에 어땠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일본의 초기 문화, 야요이 문화를 열었던 사람은 고조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물이 부족해서, 문헌이 부족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뭐다? 아까 가르쳤던 1920년 자기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어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한국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일본 가시면 여기 어때요? 이즈모, 시네마현의 이즈모라는 추른 지역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 한번 이즈모 쪽에 가보시면 이건 박물관에 금을 전시해놨어요. 근데 기가 찬 게 뭔지 압니까? 인터넷 들어가보면 이즈모 박물관 가서 다 사진 찍어 왔다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 고고학적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사진만 잔뜩 올려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죠? 요게 당군조선의 세영동금입니다. 우리 일본이 썼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어때요? 세영동금이 이쪽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수천 개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몰라. 한국에 가서 이쪽에 박물관에서 구경 가는 사람도 이게 고조선인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고 이제 역사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너무 충격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만리장성. 자, 만리장성이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리장성 있습니까? 북한에? 없죠. 그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집은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한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만리장성을 끌어들인 인물이 누군지는 아시죠?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이병도 씨. 자, 만리장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갈석산, 폐수, 낙랑군이 따라 3종 세트인데 저것을 어때요?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동북공정을 야, 한국에서 주장 잘해놨다. 왜? 만리장성이 한반도에 북한에 없는데 한국에서 있다고 주장하니까 어때요? 당장 그래가지고 뭐냐? 저게 만리장성이라고 지금 지도집을 내었습니다. 중국에서. 자, 만리장성이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은 한반도 북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한사군. 고대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책에는 한사군이 한국에 있다는 기록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모든 역사책을 뒤져보면 한사군이 전부 어디 있다고? 요쪽 쪽에 있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주장해줘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한사군이 한반도, 북한, 평양에 있다고 주장해주는 바람에 어때요? 요번에 중국에서 동북공정 지도집을 그리면서 북한까지를 중국의 한나라의 식민지 땅이라고 왜?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만리장성도 끌어들이고 한사군도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자, 북한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그런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 날아갔습니다.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뭐다? 한국의 정부, 교육부라든지 문서가 와가지고 야, 동북공정이 될 때 북한을 자기들 땅이라고 중국이 주장할 건데 한국에서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하니까 그때 보고서 날아간 게 이겁니다. 이래 보고서를 우리나라에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쭉 보시면 어때요?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한사군은 북한의 평양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습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는 어때요? 과연 통일이 올까 하는 여러분들이 역사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강대국들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 침탈을 왜 저렇게 하느냐? 할 일이 없어서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역사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때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다 표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때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동조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다음 어때요? 10억짜리 하버드대 10억을 주면서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버드대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뭐다? 평양에 뭐가 있었다? 낙랑군이 있었다는 책을 냈습니다. 10억을 이름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버드대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하버드대에서 공동연구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책 써냈습니다. 자기들이 써내놓고 하버드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한반도 평양에 진짜 낙랑군이 있었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걸 주장하는 책을 내다가 걸려가지고 저 책이 폐쇄됐습니다. 저 책을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죠, 보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낙랑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못 들으신 분에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낙랑군, 한사군 유물은 전부 다 이쪽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열심히 배웠죠?
이거는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원래 어떻습니까? 한사군의 유적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요서 지역 쪽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발굴됐고요. 그때 복리라든지 다 나오고, 자, 그때 뭐냐면 이 양반, 평양의 낙랑군 유물을 발굴했던 사람이 일기장에 나오는데, 일기장 내용이 뭐냐? 평양의 낙랑군 유물은 자기가 직접 발굴한 게 아니라 어디서? 북경에 가서 사들였다, 골동품상에서. 그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뭐냐? 뭐 실정사고로 북한에서 고고하게 나왔다, 그 반 이상 다, 그건 쉽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걸 발굴한 사람 자체가 그 유물을 어디서 사왔다? 북경의 골동품, 지금도 유리창에 골동품을 파는데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사왔다는 기록이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리고 낙랑 태수장이 평양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 태수의 뭡니까 보면 복리도 전부 다 돈 주고 사들였다고 다 나왔습니다. 돈을 주고 다 이만큼 밝혀졌습니다. 또 북경에서 어떻습니까? 낙랑군에 여기 보죠. 낙랑군 조선현의 사람의 어떤 간판이 걸린 무덤이 어디에서? 북경 쪽에서 나왔습니다. 북경 쪽에서. 그러면 고고학은 어때요? 지금의 고고학은 전부 다 뭘 증명한다? 우리가 배웠던 한사군의 낙랑이 지금의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경 쪽에 있었다고 다 나왔는데도 어때요? 지금도 한국의 사학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이렇게 유물이 발굴됐는데도. 자, 그리고 어디까지요? 자, 자기들이 뭡니까? 평양에서 발굴한 최고의 유물, 한나라의 최고의 유물, 허리띠. 여기 바클입니다, 바클. 바클인데 저기 나오니까 저걸 발굴한 아까 그 양반 이름이 너무 감동해 눈물까지 흘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멋진 예술품이 평양에 나오다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 유물이 한나라 것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자기들이 이걸 국보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나라의 대표적인 평양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국보까지 우리나라에 등재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뭐다? 저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나버렸어요. 그럼 뭐냐? 국보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에, 저희들 국사책에는 이런 것이 표지 모델을 실 정도로 대단히 큰 거였습니다. 근데 저게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아니라고. 평양의 낙랑군 유물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 거짓말이 되고 있어요. 보면요. 그리고 북한의 학자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북한의 유적을, 무덤을 다 발굴해 보니까 결론은 뭐다? 이거는 한식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기성한 낙랑군이 아니라 원래 최성,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있죠. 보면요. 그게 낙랑국인데 그 낙랑국의 유적이라고 북한 학자들이 다 밝혔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다 밝혔는데도 남한의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때요? 이제 고고학도 필요 없고 문헌도 필요 없고 속된 말로 뭡니까? 누가 끝까지 세우느냐, 누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느냐, 요 논리대로 갑니다. 지금 이제 문헌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고고학도 필요 없고 왜? 다 증명됐는데도 이제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라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북한에서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다 낙랑군이고 발표한 기사까지 나왔고 저 비석도 가짜라고 어떻습니까? 다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저쪽에 어디에 저 만주 쪽 요소 쪽에서 들고 온 거라고 다 밝혀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 이것이 마치 진짜 평양에 있던 비석이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배경을 다 손보기 교수가 옛날에 다 가짜라고 다 발표했는데도 지금의 여러분들 배우는 우리 후세들은 저 내용을 모르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다 밝혔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한사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학문을 떠나서 뭐냐? 직접 그 역사 지역을 탑사한 인물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 박씨, 번단박씨입니까? 보면 번단박씨. 박지원, 그죠?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시험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열하일기는 뭐냐면 직접 어떻습니까? 정조 4년에 박지원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어주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열하까지 저쪽 지역을 직접 발로 걸어가면서 봤던 걸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에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 양반이 뭘 기록했는지 볼까요? 낙랑군이 어떻습니까? 낙랑군 치수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다고 열심히 써가지고 100년을 가르쳤는데 이 양반은 그때 뭘 했다? 직접 중국 땅을 밟아가지고 보니까 한나라의 낙랑군 치소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어디의 평양이다? 요동의 평양에 있다고 열하일기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열하일기 인용하는 사람들 절대로 저 이야기 인용 안 합니다. 저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왜?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열하일기 초기에 도강록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사군, 평양의 한사군 다 가짜라고 어때요? 누가 먼저 써내느냐? 박지원 선생이 직접 밟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확인 사살까지 해가지고 그 가짜라고 다 균주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다 듣는 사람들이 저 내용이 저기 있는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연나라, 위나라의 식민지라 배웠죠. 아까 중국이 이제 뭐냐면 중국에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자, 연나라의 장성, 그 다음에 위나라까지 쫙 해가지고 한국의 고대사는 뭐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대로 어때요? 연나라, 위나라의 식민지가 계속 한 나라가 망하고 난데 계속 식민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역사 교수예요. 역사 교수가 뭐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 연나라 장성이 저만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빨간 테 있죠. 끝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죠. 끝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이런 학자들이 나와서 이 장성이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장성이 있습니까? 보면 없어. 없는데 있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보면 유적은 정부밖에 안 남았는데 저만큼만 남아있는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연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있다고 주장해주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앞에 볼까요? 연나라 장성을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지게 우리나라 영토를 상납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47억 지도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회에서 국민 세금 47억을 들인 그 지도를 그리가 또 어땠어요? 또 뭐냐?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또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보면 중국에서는 감히 주장을 못하는데 누가 주장을 해줘요? 감히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해주는 바람에 동북공정 지도를 아주 중국에서는 쉽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단체에서 47억 국민 세금을 쓰면서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래 놔버리는데 뭐라 할 거예요? 보면 중국에서 뭐 만세지 만세. 전쟁하지 않고 나라 땅을 땅 자체를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지도로서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초기 역사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역사에서 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런 사실이 없는데도 돼요. 국경을 저렇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없는 사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자, 고고학으로 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고학을 요즘 하기 때문에 고고학 말씀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왔는 연나라 장성이 어디까지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요리 왔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중국 현지를 가보면 뭐가 나온지 압니까? 여기서 중국 사람들 요리 넘어오려면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어무리산이 있습니다. 어무리산이 산이 와서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냐? 나중에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을 할 때 쳐들어오는데 됐습니까? 어디서 막혀버리느냐? 여기까지 잘 침략하다 산이었대. 산맥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주춤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지사를 했던 지역이 있대요. 그대로 넣어줘. 그죠? 이 시큼한 게 여러분들 그때 중국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살았던 지역입니다. 넘었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와가 이게 자기들 말로 여기까지 연나라 이런 지도가 쫙 만들어졌으면 살았습니까? 고고학에 다 가짜입니다. 고고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왔고 여기를 못 넘었다가 나와요. 유적은.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가 나서가지고 연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주장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고학은 말을 하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원래 유튜브 아니면 강의를 하나를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까돼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전체 총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머리에 담고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고구려를 배울 때 고구려 천도 몇 번 했다고 배웠습니까? 3번 했다고 답해. 시험 문제입니다.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국내성에 있다가 떴습니까? 국내성. 그 다음에 보면요. 국내성, 졸본, 국내, 평양. 해가지고 마지막에 고구려가 마지막 운명을 했던 데가 평양성. 영화에 평양성 나오죠? 평양. 여기서 운명을 끝냈다. 고구려가 했죠. 자, 그런데 삼국 4기 역사 기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3번을 천도를 했다. 몇 번 천도했습니까? 원래부터 뺀다면 어때요? 근 8번을 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번을 천다고 천도에 어떻으면 더 없지 더 어때요? 평양이 여러 번이 나와. 평양이 여러 번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사책은 어떻게 봐요? 고구려가 천도 3번 했대. 그러면서 마지막 평양에 지금의 한국에 대해 북한의 평양이 왔다고 지금 국사책에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어때요? 동명성왕 쭉 나오면서 고주목 나오면서 어때요? 평양성에 한번 동천할 때 갔다가 나중에 장수왕 때 평양에 가고 또 어때요?
보정학 때 보면 장안성 평양이 왔다는데 여러분들 같은 도읍지 자꾸 갈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이 망했는데 공격당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수도를 정신 나간 군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나오는 평양은 어때요? 이름은 평양인데 다 다른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의 진실이 삼국사기에 있는데 뭐다? 저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사책에는 뭡니까? 3번 천도했고 마지막 장수왕이 천도한 지역이 바로 지금은 북한의 평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지금 북한의 평양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왕이 왔던 역사의 그 평양은 어디일까요? 이건 어디 사설을 보면요. 우리 사서가 아니라 중국 측 사료에 보면 장수왕이 머물렀던 평양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참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까지 어려움 지만 어때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를 공부할 때 정확히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보시면 어때요? 열하일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 요동에 대해서 보면 어때요? 저 기록도 보시면 평양에 대해 나오죠. 요사에 보면 동경요양보 여기죠. 동경요양보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양이 여기 있다 배웠습니다. 자, 동경평양은 어때요? 평양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위태무제. 그때 장수왕이 어떻습니까? 장수왕이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다? 장수왕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장수왕이 옮긴 평양은 어디다? 여기 평양이 아니라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평양성에 보냈다. 자기들 사신을. 우리 역사책에는 삼국사기에 있는데 다 숨겨버리고 북한의 평양이 지금 마지막 고구려가 마무리를 운명을 했던 평양이랬는데 중국 측 지령은 어때요? 장수왕의 평양은 어디다? 요쪽이었다. 요동쪽이었다. 다 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넣습니까? 자, 발해를 처붓으로 요가 발해를 처붓으로 동경이라고 고쳤으니 이는 지방의 요양은 여기가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이라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위세에 보면 어때요? 위세에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고구려를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전에 보시면 자 사신이 고구려를 방문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어디 있다? 평양성에 있었는데 자, 어디에 보면요? 여기 쭉 보시면 뭐라 합니까? 고구려를 방문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성 어디 쪽요? 여기 평양이 아니라 여기 평양에 있었다는 거. 요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사에는 고구려가 천도를 3번 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을 어디로 끼맞춰버린다? 북한의 평양으로 끼맞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참 이렇게 열심히 안시성 기고 다 배웠죠? 안시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안시성은 100% 전부 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쪽이 평양이고 여기가 안시성이라는데 과연 저기 가면 안시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기에 안시성이 있다 고구려를 연구한 인간들 치고 저쪽 지역을 답사한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왜? 답사를 했다면 절대로 저기에 안시성이 있다는 말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시성을 먼저 답사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지원 선생입니다. 박지원이 직접 어때요? 열하 쪽 가기 위해서 답사를 했는데 뭘 해놨습니까? 정심을 묻고 난 뒤에 사람들하고 구경을 나섰는데 보항산에 가보니까 어때? 산속에 안시성의 예트가 있어서 성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안시성이 지금 이쪽입니다. 여기 가봤다는 게 지금 자기가 직접 안시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우리 국사책에 있는 안시성이 이쪽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직접 답사를 해가보니까 뭐라노다? 삼면이 모두 깎아지른 듯하여 나는 새라도 오를 수 없고 뭔 말인지 알죠? 새도 못 올라간다. 새도 당나라 군대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를 풀어놔도 못 올라갈 정도에 어떻습니까? 낭떠러지라는 겁니다. 낭떠러지 지형 자체가. 자, 나는 새라도 오를 수 없었고 오직 어떻습니까? 정남 쪽에 좀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주위가 수백 부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이런 탄할 만한 작은 성에 그때 큰 군사 당나라가 군사가 와서 때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머물 곳은 아닐 테니 이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고구려 때 조그만 보류가 있었던가 싶다. 직접 안시성을 답사한 박지원 선생이 뭐라 했습니까? 저기는 당나라 대군이 올라설 지역도 없고 거기 군사 어떻습니까? 앉아있을 지역도 없고 쳐들어오래도 못 쳐들어가는 왜? 깎아 절벽인데 누가 쳐들어가냐 거기. 자, 현지 답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사를 직접 한 인물이 저기 안시성이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 한국사 교과서는 전부 다 100%가 안시성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고구려 영토가 엄청나게 축소된 거죠? 그러면 고구려의 실제 안시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환당 고구려 본기에 보면 우리는 안시성이 이쪽에 있다 배웠는데 실제 안시성은 여기입니다. 왜? 장수왕의 평양이 저쪽이기 때문에. 그죠? 수도하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성이 쌓이잖아요, 보면요. 그죠? 자, 실제로 역사는 이렇게 증명해 들어가는데 이런 고대사가 있는데 아무도 이거 어때요? 적용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도제 사기를 해가지고 서성이 고구려를 이리 잡아놓으면 밑에 제자가 돼요. 그 서성의 논리를 못 무너뜨립니다. 아시죠? 거기에 마차가 또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틀이 잘못 잡힌 건 어때? 영원히 가버립니다. 영원히. 그래서 고구려의 안시성도 어때요? 여기 있는 안시성이 지금 저쪽 가가지고 어때요? 지금도 1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안시성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 요즘 젊은 박사학위 교수들 자리까지 앉은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냐. 이 강개토항 비문 자체도 거짓말이다. 뻥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머물지, 이제 어때요? 이게 공격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고구려 사람까지 공격합니다. 고구려 사람까지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을 뻥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나라 박사, 젊은 교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 내용 보셨습니까? 넌 말 듣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오.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고구려하고 백제 싸움이 나와요. 고구려와 백제 싸움이 나오는데 어디서 싸웠다? 폐수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폐수가 어딘지 아시죠? 요동 쪽입니다. 그런데 이병도는 뭐냐?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폐수가 우리나라 예성강이래 놨어요. 저 밑에 강이라. 한강 위에 강이래. 거기 싸웠대. 그게 폐수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 한번 보면 돼. 이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그럼 뭐냐? 우리가 배울 때는 백제가 여기서 싸워나오는데 지금 고구려 백제는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기록상 보면 그럼 백제의 영토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역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황콘이라는 데 보시면 역사 기록이 백제의 땅이 어떻습니까? 본국이 있으면서 22담로지대에서 주변 국가가 돼. 중국의 영토까지 나온다는 거. 요거 거짓말인지 알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때요? 당합니다. 아, 저걸 한다고기 하는 사람들이 한빠들이 주장하는 거다. 옆에서 공격하면 여러분들 또 시무룩해야 그럴 거예요. 아, 그 한다고기 위선께는 그 사람들이 주장했으니까 믿지 마라 이러기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당해요. 한당옥이 공부 안 하더라도 중국적 기록 어때요? 통전, 남사, 뭐예요? 보면요. 저 기록 봐요. 쭉 나오는 거. 송서라든지 보면 어때요?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는 기록 다 나옵니다. 한당옥이 주장 안 하더라도, 한당옥이 내용 없더라도, 전부 다 돼요. 중국에 지금 사서는 어때요? 백제가 어디에? 여기 보시면 돼요. 진나라 시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니 백제는 역시 요섯, 진평 두 개군에 근거에 있었다.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백제가 여기만 있다고 배웠는데, 한반도에 있었다고 배웠는데, 왜 요소 땅에 백제가 등장합니까? 중국식 기록에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뒤에 가볼까요? 더 충격적인 거. 자, 서진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했다. 낙랑 역시 요서 진평인에 있었다. 야, 낙랑이 어디 있다고 중국책에 기록이 나와? 낙랑이 우리는 평양에 있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낙랑이 어디에 있다? 요서 쪽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중국책 기록에. 자,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을 인간이 한 명이라 싶다면 저런 기록을 놓치겠습니까?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낙랑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고 파헤치겠죠. 그냥 자기들 불리한 자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 백제의 위치를 뭐라 하느냐 볼까요? 백제는 부여의 또 다른 종족으로서 북서쪽에 신라가 있었으며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월주에 이르고, 자, 백제의 영역이 월주가 나옵니다. 월주가 돼요. 월남 지역 말하는 그쪽 위쪽입니다. 월주. 자, 월주지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 지금 일본을 이야기했죠. 왜 이르렀다? 자, 백제의 서쪽 경기는 월주이면 남쪽은 왜였다? 한당옥의 내용 아닙니다. 중국적 기록에 어때요? 우리나라 특히 삼국 사기에 보면 어때요? 고구려 백제의 지리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저 역사를 안 살립니까? 왜 안 살릴까요? 지금 서울에 한성 백제박물관이 가는데 저런 내용을 때 박물관에 백제 박물관인데도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저거는 뭘 하느냐? 아, 저 시대 때 교역이 이루어졌대요. 교역이. 저쪽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아, 역사책에 경기라 써놨잖아. 경계. 그죠? 국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장난쳐? 국민들이 무식한 줄 알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한 줄 알고. 자,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뭔 쇼까지 벌였냐? 가야까지 어떻습니까? 가야 전시를 했는데 가야를 전시하면서 뭘 하느냐? 김수랑도 가짜다, 파사사타도 가짜다, 허황우다.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서울에 박물관 전시하면서 다 가짜로 몰렸습니다. 유사 사기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수랑 가야 건국도 다 부정되고, 그 박물관에 뭘 했느냐면 요번에 일본 서기 내용을 표기를 해가지고 요번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국정감사까지 걸렸습니다. 요번에 교체됐어요. 장이. 국립박물관장이 교체됐는데, 교체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 자, 이렇게 아직도 가야하고 임나라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학자들이 서울대 유전학을,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유전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냐, 김해의 대성동의 고분을 발굴해 여기에 어떤 사람들 인골이 나오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사람들이다? 인도 타미 사람이라고 벌써 옛날에 다 밝혔어. 밝혔는데 지금 학자들이 나와서 뭐예요? 그 시대 때 인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유전학적으로 다 발굴해가 다 발표해놨는데 이제 학자가 나가서 경북대 모 교수가 나가지고 뭐냐, 김수랑도 가짜다, 파사삽도 가짜다. 왜? 그때 우리나라 못 온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조작된 발해 역사. 발해 역사 한번 보시죠. 발해도 여러분들, 발해가 가장 높았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발해가 만리장성 쪽까지 갑니다. 지금 이만큼 좁혀졌습니다. 요만큼 좁혀져 버리고요. 지금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그냥 있다가는 요번에 우리나라 역사에 고대 영토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자, 발해도 벌써 손대기 시작했고, 자, 통일신라.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통일신라 영역 다 요리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국민들은 이게 통일신라 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문헌에 통일신라가 국경이 요리 나옵니까? 이건 여러분들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통일신라의 국경이 여기 아니라면 중국 측 기록에다 봐야 되겠죠. 통일신라가 어디까지 갔는지. 자,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중국 측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흠정. 자, 황제가 직접 어떻습니까? 청나라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서 수천 명의 역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고대문을 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책을 흠정 만주월류구라고 보셨죠, 보면요. 사고전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이게 황제의 명예에서 나와요. 자, 이런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신라에 대해서 진짜 한국인들이 죽었다, 100번을 죽었다 해도 생각지도 못할 신라에 대한 진실을 중국 사람이 밝혀놨습니다. 청나라 역사책에. 뭐가 나옵니까? 신라의 영토가 동남의 경상도와 강원도로부터 길림, 압록강 북녘까지 갔고 서쪽으로는 개원과 전령, 지금의 심양, 봉천까지 갔다. 우리 주장 아닙니다. 환단고기 주장 아닙니다. 누구 주장? 중국 측 주장이야. 황제가 직접 명을 내가지고 쓴 책으로 썼대. 그 책에 보면 신라 영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요. 문무 임금 때 고구려 요동 전체와 백제 땅인 요소 지역을 통합하고 그곳에 상주, 양주, 강주, 웅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까? 전주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오늘 찾아갑니다. 뿌리들. 이 지명이 전주, 무주, 한주, 삭주, 명주 등 9주로 나누게 돼요. 저까지 영역을 삼아 주를 다 해가 총독을 얻습니까? 이게 도덕을 두었다는 내용. 자, 그리고 어때요? 전주는 북경로에 속함으로써 열화성, 아까 했습니까? 열화성 파림에 있고, 박지원 선생이 마지막 간 것이 열화죠. 그쪽 지역. 자, 거기에 전주가 있었고, 삭주 이야기, 삭주도 아마 이런 분 들어보셨죠? 원래 삭주의 위치는 어디다? 봉천, 봉황성입니다. 지금 우리 삭주는 아마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보면요. 자, 이런 내용. 자, 그러면서 어때요? 성덕 임금 중간 때부터 발해가 강해져가지고 신라의 서북역 땅을 모두 돼요. 자,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신라는 겨우 어디를? 압록강 남역, 지금 말하는 한반도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보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것이 신라 땅이라고 가르치고 위에는 어떻습니까? 발해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요쪽 지역은 발해 유적이 발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요쪽 지역은 발해 유적이 안 나와요. 신라 유적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고고학으로. 자, 고고학으로 다 증명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은 오늘 여러분들 고조선부터 다 하나하나 보시죠. 얼마만큼 조작됐는지 다 보이죠? 다 이렇게 조작되고요. 자, 고려사 볼까요? 고려사. 고려 영토 요만큼입니다, 여러분들. 윤광구성 이했다 배웠죠? 자, 실제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고려의 국경성은 어디입니까? 요거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직접 답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고조선의 고려의 때 영토는 군계선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은 여기가 고려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위쪽은 그란 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철령이 잘 보십시오. 철령이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이성계 때요. 이성계가 나중에 전쟁으로 가잖아요. 요동 쪽으로. 뭐 때문에 여기에 명나라에서 땅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요동을 치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나중에 위화도 해군으로 나오죠. 철령이가 여기 있다고 우리 국사책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성계 봐요. 이성계가 철령이 때문에 고려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간다면 여기를 가야지. 요리 가야지. 왜 요리 갑니까? 웃기는 시나리오. 그리고 철령이 위치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요리 나오는데, 자, 지금의 한국사
고려 땅입니다. 저렇게 표기되죠. 원래 국경은 요리 나옵니다. 천리장성이 저리 나오죠. 자, 이리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참고로 여러분들 고고하기 무서운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려 위에는 뭐죠? 그란이 있었죠. 그란은 땅을 차지하면 반드시 거기 자기들 땅 주변 지역에 경기 지역에 뭘 만들어 놓느냐? 요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탑 검색해 보시오. 그란의 요탑. 요 나라의 요탑을 검색해 보면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요탑이라면 어때요? 그란이 저 땅을 차지하면 고구려 국경이라면 저쪽 쪽으로 요탑이 다 나와야 되겠죠. 실제 요탑의 발견 지역은 요리 나옵니다. 요리 나갑니다. 요리. 그럼 뭐냐? 말 그대로 어때요? 이쪽 자체를 들어오질 않았어요. 현장을 가보면 다 밝히실 문제인데, 전부 다 뭘 어떻게 항문했는지 다 돼요. 완전히 다 속된 말로 반도사고로 완전히 한반도로 쪽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란 자체가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영토가 저 위쪽이라 가지고 저 위쪽으로 요탑을 쌓았는데 우리는 영토가 요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책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볼까요? 여러분들 조선사까지 손댔습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많이 보던 조선 지도입니다. 그럼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의문점 안 생기셨어요? 저 위쪽에 간도 땅이잖아요. 간도는 누구 나라, 어느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까? 대항쟁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면 거기 지역이 어때요? 오늘서 보면 영토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쩐데 이상한 건 뭐냐?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조선 지도는 전부 다 떼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한국 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지도는 조선이 전부 다 어때요? 저 백두산 기해 가지고 저쪽 지역이 원래 조선이고 그 위는 아니라고 해놨는데 중국에 있는 지도는 어떻게 그려놨을까요? 조선의 지도를. 아니면 외국 사람이 그때 그렸을 때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요렇게 어때요? 요렇게 이렇게 했는데 외국 사람은 저기가 조선 땅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간도를 포함했죠. 자, 이렇게 써놨고요. 또 한 개 더 자세한 거 볼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자료 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게 백두산이 있고 여기 한반도 지고 여기 보시면 천령이 여기 있다 배웠죠. 우리 말하면 여기가 아마 이쪽 지역이 천령일 겁니다. 여기 있다 배웠죠. 자, 중국의 지도집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 시대 때. 자, 성경 지도에 심령을 그린 지도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천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고 배운 천령이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저기 가 있죠. 그럼 최영 장군하고 왜 이성계가 저쪽으로 위화도 해군 쪽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해서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왜 천령이 왜 여기 있어, 지금 우리는? 그럼 이성계하고 최영이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요리 가야 돼. 왜? 여기에 명나라하고 전쟁하러 가야지. 이런 참 국민의 IQ를 참 뭡니까? 우습게 바라보고 돼요. 요리하면 속을 줄 알고 돼요. 천령은 저기 그려놓고 실제 중국 적 자료집의 천령이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저쪽에 천령이가 다 있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동 땅으로 돼요.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령이 한반도 여기 있다고 지금도 국사책에 열심히 써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까 이야기 나오죠. 완전히 이제 근대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운동사. 근대사는 식민지 덕분으로 한국은 발전했고, 한국은 자유 이념 때문에 독립운동가도 어떻습니까? 좌우로 갈라가지고 인정 안 해줘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핵심 단체인 동학, 고천교, 대종교, 이런 독립운동사 싹 말살시켜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원형 정신 문화는 전부 다 미신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속도 때문에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100년의 시간, 조선 총독부가 1920년 한국인들, 아동들부터 교육시키는 그 내용이 100년을 흘러갔는데요. 자, 어디까지 손댔는지 아시겠죠? 그냥 고조선 손댄 거, 고려에서 손댄 거 아닙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면 돼요. 한국사 전체를 손을 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최대한 압축시키기 위해서 반도로 밀어넣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밑으로 끌어댑니다. 특히 하나 앞에 이 내용, 천령기가 저기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어때요? 지금 고려 국경선, 조선 국경선은 다시 우리 국사책에 다시 써야 됩니다. 저렇게 있는데도 어때요? 알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은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저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였죠. 압록강 우측도.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증명되는데도 문제는 뭐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통일신라. 오늘 근대 조선까지 어떻습니까? 조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까지 우리나라 역사책은 다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고 그렇게 완전히 원형정신이 파괴돼 버렸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참 내우 외환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내우 외환.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뼈대가 지금 무너지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지금 뭘 합니까? 유사사기라고 몰아붙입니다. 오직 국사 박사는 우리밖에 없고 국사학과 나와야만 박사학위 받고 우리만이 국사를 아는 사람이고 어느 박사 다른 학문이 방향이 틀린 그런 박사들이 우리 역사를 접근하면 돼요. 그거는 유사사기다. 이렇게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학계는. 그래도 외환은 뭡니까?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동북공정을 마무리했고 이제 임나일본부를 완전히 일본의 교과서라든지 신사 모든 것의 정사로 표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일까요? 보면 자 1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동북공정 아시죠? 이제 완전히 바뀐 거 보면요. 아까 앞에 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라가 북한까지였고 연나라가 북한 지역 들어왔고 위나라가 조조의 위나라가 떴습니까? 북한 지역을 먹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북한 지역을 먹었고 다 이게 동북공 지금의 중국 정부의 지도입니다. 다 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부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표기됐고 그리고 일본에서 다른 역사 똑같이 중국하고 동북공정 같은 지도를 일본에서 할 때 진나라의 영토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한나라의 영토가 우리나라 반 이상을 먹었다고 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있고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시면 뭐 더 나오죠 보면요. 저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 마지막 장을 말한다면 요 현실입니다. 거의 뭐 이제 조선 총독부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제 카르텔까지 해가지고 자기들 하나만 국사학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룹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연대 행동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연대 행동해가지고 누가 자기들 역사가 무너지면 돼요. 자기들이 못 나서니까 주변 사람들 언론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지금 유사학자들이 이런 걸 외친다고 그걸 방송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식이 없죠.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거 게재하려면 방해해가지고 못 시게 하죠. 그 다음에 극우 자금 일본에 얼마나 지금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계 역사학계 극우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옵니다. 일본 돈 받아가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냐? 공자학교, 이런 아시죠? 보면요. 미국에서는 공자학교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저것이 단순한 공자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관을 설파하는 기관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냐? 공자학교를 전에 어떤 분이 미국의 그분이 자기 딸인가? 공자학교를 미국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어떤 소리요? 한국이 중국의 고대 식민지였대. 공자학교 다녀오더니만.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게 그냥 여러분들 절대로 공짜 돈 없습니다. 공짜 돈. 왜 돈을 주겠습니까? 자기들 맞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이거예요. 보면요.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은 참 내우 외란 속에 어떻습니까? 이런 참 위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1920년 우리가 배웠던 우리 선조들이 100년을 배워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역사를 계속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증적 자료, 고고학 자료, 중국의 자료만 가지고도 틀림없이 우리 고대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논거가 다 살아있는데 요걸 바로 잡아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울 건지 요거는 학자들에게 이제 맡기는 시간대는 넘어섰습니다. 그죠? 시민 역사학이라고 국민들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개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한사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를 이번에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한국의 축제가 아니라 개천은 전 세계 사람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환단국의 정신도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행정 문화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 환단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천 세계 개천 문화 축제라는 것은 뭐냐? 인류가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우리의 뿌리, 인류의 문화의 그 고향 어디냐? 이걸 우리에게 이번에 알리는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회원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많은 이번 기회에 한류에 관심 있는 분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떠세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심이 없는 분들, 잘못된 역사 때문에
스스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행사에 꼭 여러분들이 동참을 좀 시켜주셔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 이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여러분들이 매김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속도는 대단히 빨랐는데 우리 역사의 전체의 맥락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건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저 한 파트를 가지고 이제 깊게 파고들어가지고 역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하는 시간을 다음에 갖기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완영 수석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약 2-3분 정도 모시겠습니다. 다 사르베하는데 질문이 몇 개 있습니까?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뭐 할 말을 잃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보면요 너무 충격이고 단순한 고조선만 된 게 아니라 다 됐잖아요. 손을 다 돼가지고 저렇게 역사를 조작해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세미나를 하시면서 저런 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그렇다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료 다 만들어가 인터넷에 다 떼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서로 세미나 하면서 발표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맥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자금이, 독립자금, 운동자금이 필요합니다. 맨입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역사 가시는 분들 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자금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책도 만들어내고요. 이래가지고 좀 규모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군산, 아까 군산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군산은 뭐 한 개만 가지고 우라먹을 수 있느냐? 천년만년. 고조선의 하나의 날개에 있던 번안 땅, 만주 쪽에 있는 번안 땅, 기준이 준왕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역사는 어떻게 일본 놈들이 조작했냐면 단군을 없앴기 때문에 기준이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 돼 있는데 아니라 단군 조선이 다스렸던 세 개의 조선 중에 번안 쪽, 만주 쪽하고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마지막 왕이 준왕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요? 중국에서 피난 들어오는 뭡니까? 이만한테 속아가지고 이만이 입국 심사할 때 상투 틀고 들어오고 한복 입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저게 우리 종족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역사책은 그래 해놨습니다. 마음 좋아가지고 그 양반한테 변방의 수비 책임자를 맡겨놨더만 그쪽에서 다 중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다 도망오잖아요. 왕조가 들어오면 새로운 왕조가. 그 도망온 사람들을 찢겨시켜가지고 자기를 받아줬던 준왕을 쫓아내버립니다. 준왕이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자기 딸하고 다 데리고 여러분들 익산 쪽에 옵니다. 그래서 익산 쪽에 가보시면 익산 군산 긴계에 의례산 임금이 왔다는 산이 있고요. 자기 딸을 산에 잠시 맡겨놨다 해가지고 공주산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역사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테마로, 문화 테마로 삼아가지고 우리 고조선사를 파고 들어가자 하면 그는 군산에 100년, 1000년 우러먹을 수 있는 진짜 역사의 우리 고대사, 특히 단군 조선을, 고조선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게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하든지 보면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화 답사 코스로서 고조선의 마지막 지가 아닙니까? 보면 참 준왕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 영토를 만주의 그쪽 영토를 빼앗기고 여기 와서 어때요? 지금 이번에 뭐 익산 미륵사지 사탑 그쪽 지역에 소국을 열어가지고 그래 사만이 만들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죽고 갔는데 기준이 그 마음 하나 좋아가지고 그죠? 이만한테 쫓겨가지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그 위례산 밑에 의례산 밑에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 가보시면 뭐가 하느냐? 세형동금이 나오면 세형동금. 단군 조선시대 때 세형동금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세형동금이. 고조선 영토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시면서 좋게 어떻습니까? 역사의 소스를 가지고 우리 여기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런 역사 한번 만들어보자. 부각시켜보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또 뭡니까? 고조선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고인돌. 고인돌은 원래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석묘다 하는데 그건 지석은 한자 표현이고 지석은 뭐냐? 지지한 돌이에요. 질. 돌을 지지하다 해가지고 지석이라고 원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전부터 그 이름을 뭐냐 고흰돌로 불렀어요. 고흰돌. 돌을 고아놨다 해가지고 고흰돌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고인돌이 어때요? 가장 밀집된 지역이 이쪽 전남 전북 지역입니다. 임실 쪽 가봐요. 산에 고인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방치해놨어. 조사도 안 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고인돌 한 개 나오면 신기하다가 어떻습니까? 땅을 파헤치고 별거 달거리가지고 야 이게 이런 고대 거성 문화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은 가다 보면 전부 다 고인돌인데
어? 어느 동네 가보니까 그 동네 앞에 돼요. 그 쉽게 말하면 나눔터로서 고인들이 있어, 나눔터. 거기서 나누면 막걸리 마시고.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인돌 문화, 기준 문화, 이것만 이쪽 지역에서 잘 살리더라도 돼요. 진짜 최고의 역사 테마, 우리 상고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지회장님하고 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한번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열 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일깨워 주시기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는데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민족의 이대한 역사와 개척 정신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완영 수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감독